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 날 아침부터 실시가 된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까지 우세하게 좌석을 점거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방적인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있는 이 PC 좌파 사상에 전염된 미국의 몇몇 소수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방송 매체에 오염이 되어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관측을 할 수 없게끔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를 앞장서서 가로막았고 잘못된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옮겨서 적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신문에 글로 써서 전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면들 방송 주파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부 깨어있는 유튜버들이나 작은 수의 메인 인플루언서들이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보도를 함으로써 그나마 대한민국의 언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트럼프의 당선을 대한민국 언론만 유독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튜버로 신문지상에서 또 공중파에서 혹은 종편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소식을 양산해 왔었습니다마는 근본 도널드 트럼프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더 이상 가짜 언론 그리고 정제되지 못한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유튜버들이 모두가 다 퇴출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왜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죠? 자, 우선은 제가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 측면 그리고 핵무장 등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하순 취임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뛰어도 지금 일이 될까 말까인데 만약에 아직도 손 놓고 있다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방산수출 이와 같은 내용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여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측 참모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유세 기간 내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등을 문제를 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80만 톤의 미국산 셰일 가스를 수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측면에서는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F-35A 대중국 견제용 무기들을 대거 구입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문재인의 손목과 팔목을 비틀었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부터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채워놓았던 모든 미사일 관련된 족쇄를 트럼프 당시 풀어주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달 탐사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 달 탐사 관련 모든 기술은요, 바로 ICBM 기술이 되고 또 확장되면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기술까지 총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군대는 2024년 10월 1일 탄두 중량 8톤급의 현무 탄도미사일 5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3,000톤급 SLBM 탑재 디젤 잠수함 개발 등 대한민국의 방위력이 눈에 띄게 괄목상대하게 급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소위 말해서 주둔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약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한국의 핵무장 관련된 족쇄를 험난한 그 허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 우리도 협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협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억 달러 조금 더 내고 있는데 여기서 대략 맞춰보면은 한 5억, 50억, 혹은 60억 이 정도 선에서도 협상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주에 있는 방패장, 이곳도 수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물질의 재처리 시설의 건설 역시 미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절실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군의 무장을 우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무장을 강화시키고 나서 중국군이 한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군이 이미 SLBM,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를 2,000발 이상 개발하여 실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FA-50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에도 역시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폭격에 맞아 순식간에 수백 척이 사라져버리고 황해에서 물고기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여 제주도 앞바다에 배치를 할 경우에 중국의 대련, 청도, 그 다음에 닝보에서 출발하는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차적으로 한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게 막혀서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 해군이 7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미 해군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10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약간 작은 규모의 항공모함을 건조했을 경우 인도나 호주 등에도 수출하기가 더욱더 용이해질 장점이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함정들이 서해안에 갇히게 되면 21세기 학익진 지형처럼 한국 공군 및 해군의 집중 공격에 중국 해군과 공군이 괴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는 KF-21 경우 무장을 장착하고 작전 반경이 약 13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도입한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는 F-16을 조기에 도태시키고 KF-21을 300대까지 늘린다면 레이더 및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들은 서해 상공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전에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서 괴멸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최소 1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군 역시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작전에 국방 예산을 쏟아붓게 된다면 경제가 폭락하고 있는 중국도 우주작전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제가 파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보다 이른 시간 내에 중국의 경제가 내파되어 붕괴되는, 즉 중국의 멸망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산업에 투자한다면 최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모두 매몰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한국군이 선제적으로 우주 경쟁을 촉발시켜서 중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구소련이 멸망할 당시 미국과의 스타워즈를 통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소련이 멸망한 것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고 군비 증강을 하는 순간 중국군은 미군과의 패권 전쟁 이전에 대한민국 군대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한중 패권 전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주는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를 받아 챙기게 된다면 한국군이 중국군을 알아서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2기 내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군비를 증강하면 방산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경제가 박살나서 은행에 예금한 돈조차 몽땅 몰수할 정도로 곤궁한 입장에 처해 있는 중국은 한국군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은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국방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인상하면 미국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국방비가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이 핵무장을 하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핵잠수함을 다수 건조하면서 7만 톤급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한도 100조 원 이상으로 증가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이었습니다. 이때 비정부기구, NGO나 각종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국고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이나 달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담당 공무원조차도 예산의 목적과 사용처를 모르는 이 성인지 예산 역시 24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합하게 되면 총 126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같은 엄한 예산이
생산성조차 불분명한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절반인 63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57조에 63조로 더하시게 되면 120조가 되겠죠. 자, 이 126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은요, 1년 360일로 나눠보면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하루에 3,620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3,620억 원이면요, 우리 전문 공작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북에서 파견 나온 외무성, 정찰총국, 혹은 보위성, 주요 북에서 파견된 1% 미만의 그 고위층들을 모조리 마대자루에 쓸어서 담을 수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126조 3천억 원이나 작년에 허투루 낭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6조 3천억 원 가운데 남는 돈 63조 3천억 원은 각종 세금 인하에 사용하게 되면 내수 경제 역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연간 120조 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게 되면 노후 무기 체계를 모두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일감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한국군의 납품한 실적과 한 대당 납품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해외 방산 수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방경제가 휘청거려서 인구와 일자리가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많은 부산, 경남, 울산, 대전 등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므로 지방경제에도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이 넘쳐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단순히 국가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병사들에게 월 2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것도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 200만 원씩 24개월을 근무하고 제대하게 되면 4,800만 원을 벌어서 제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도 학업, 창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에 대한 급여를 30% 인상하고 양질의 군인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군인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에 장기 근무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방에서는 병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차, 자주포 등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적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여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병력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막을 수도 있고 실업자들을 대거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병력이 50만 명 수준이지만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리게 되면 병력을 70만 명 혹은 80만 명까지도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대를 단순한 국가안보로 지키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 집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부대가 대부분 시골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군인 가족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골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멸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인들에 대한 급여 및 복지를 대대적으로 향상시키고 병력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무기 체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비는 곧 매몰 비용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국방비가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경우 향후 50년 동안 부품 공급, 애프터 서비스, 기술 교육, 성능 개량 사업 등 후속 군수 사업 지원 분야에서 최초 판매 금액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방산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10년 이내로 10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 원에서 1경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초호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진행되면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관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성 검증이 안 된 곳에 사용되는 126조 3천억 원 가운데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든다면 국가안보가 향상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활성화되고 세수가 확충되는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산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을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6.25 한국전쟁을 마케팅에 절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6.25 한국전쟁 컨텐츠 진흥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부동 전투,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등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많은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 올리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6.25 한국전쟁 역사박물관으로 만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소멸해가는 시골 지역에도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6.25 한국전쟁을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6.25 한국전쟁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 이모티콘 등 만들어 판매하는 등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6.25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결코 아닙니다.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에서 시작된 국제 공산주의 세력인 소련, 중국, 북한이 합심하여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바로 침략전쟁이었고 인류 최초의 체제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군인 약 500만 명이 뒤엉켜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6.25 한국전쟁과 연관된 사연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 모두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수출을 한다면 우리는 향후 100년 이상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역시 창출될 것입니다. 전쟁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는 우리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방산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대통령이야 각부 장관들이나 모든 국가 안전 문제, 방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휘부에서는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 총체적인 역량, 즉 국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찍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우리의 유튜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